안녕하세요, 여러분. 약반 꼴순이입니다. 오늘은 수능 공부법 시리즈 대망의 마지막 편. 과학 탐구 편입니다. 네. 사실 국어 수학만 찍으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국어 영어는 문과 때도 제가 똑같이 했었잖아요. 수학은 그래도 수투 같은 경우는 겹치는 부분도 꽤 있고,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수원의 삼각함수 같은 부분은 좀 색다르게 배우긴 했지만 어쨌든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문과에게 과학이란? 진짜 내 인생에 과학과 나와의 교집합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문과에게 과학은 굉장히 다른 세상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세상에 있던 과학을 어떻게 저의 세상으로 가져오게 되었는지 그런 방법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과학 탐구를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이렇게 두 개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킬러랑 비킬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타임어택이 굉장히 심한 과목이잖아요. 애초에 그 문제를 30분 안에 다 푸는 게 성공이에요. 이제 비킬러에서 시간을 확 다운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생명과학은. 우리 생명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뇌를 쓰는 활동이 있고 척수를 쓰는 활동이 있잖아요. 의식적인 활동과 무조건적인 반사 이런 활동. 그래서 비킬러 같은 부분은 대뇌보다는 척수를 쓰는 훈련을 해서 그냥 이 단원, 어떤 문제 이거를 보자마자 띡띡띡띡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습했냐, 생명과학은 우리 일상과 굉장히 직결된 학문이잖아요. 우리 인간도 생명활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제가 생명과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그냥 막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국이 좀 짜. 에미야 국이 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이제 생명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트륨이 함량이 높으니까 삼투압이 올라가서 소변량이 줄어들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소변 농도는 짙어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생명과학적으로 내가 배운 내용들을 그냥 막 줄줄 읊어댔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만 좀 하라고. 이 정도로 싫어했는데 어쩔 수 없어. 나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의 이제 대뇌를 쓰는 활동에서 척수를 쓰는 활동을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저의 그런 개소리들을 들어주셨던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드리고 저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항상 내가 배운 것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그 비킬러 문제들은 너무 익숙해져서 나한테 그냥 내가 일상에서 녹아있는 거잖아요. 학문이 너무 익숙해져서 시험 볼 때 진짜 띡띡띡띡 다 나와요. 사람이 암기를 잘하는 방법은 계속 보고 계속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친구가 없어지더라도 계속 얘기하세요. 킬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척수를 쓸 수 없는 문제예요. 대뇌를 써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킬러 문제는 스텝별로 나눠서 풀이를 제가 다 분석을 했어요. 문제별로 다 분석을 했어요. 이 문제는 첫 번째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빠르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고, 스텝 5까지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답은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해서 스텝별로 스텝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제가 풀이를 다 분석을 했어요. 이런 방법이 왜 좋냐면, 저는 이게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중에 스텝 3, 4는 이 문제에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텝 3랑 4를 만약에 갖다 쓸 수 있으면 내가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분석해서 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스텝 3, 4는 여기서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많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생명과학은 이런 식으로 킬러와 비킬러를 이런 식으로 저는 공략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비킬러 같은 경우는 정말 누르면 그냥 어디 버튼 하나 누르면 우엑 하고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일상 모든 나의 생명과학적 활동에 이거를 얘기하고 적용해봤다. 그리고 킬러 같은 경우는 스텝별로 분석하기 이런 거를 적용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킬러와 비킬러 이런 식으로 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비킬러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들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개념을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선지는 난 처음 봐. 이런 선지들이 가끔 있거든요. 지구과학은 그런 내가 모르는 선지가 없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선지가 없어야 돼. 시험장에서.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와 수특 그거를 다 읽었어요. 여기 개념 부분이 있잖아요. 개념 부분에 여기 처음 써있는 이 글씨부터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글씨까지. 그러니까 여기 개념만 읽는 게 아니라 여기 날개에 있는 이 개념 체크, 개념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형광펜 치면서 다 읽었어요. 여기 이렇게 문제에 있는 선지 하나하나까지 다 꼼꼼하게 다 봤어요. 그냥 수능 특강에 있는 글자는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봤어요. 그래야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어차피 공부할 거 꼼꼼히 하자고요. 어차피 공부할 거 제대로 하자고요. 그래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선지에 있는 거 다 읽었고요. 선지까지 형광펜 치면서 다 읽었고요. 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문제의 보기 같은 거. 보기에 써있는 텍스트까지 저는 다 진짜 분석하면서 읽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다른 문제에 출제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려웠던 선지나 어려웠던 개념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나중에 공책에 모아서 따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내가 헷갈렸던 그 선지들, 헷갈렸던 그 개념들만 다 모아가지고 봤어요. 쫙.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개념에 공백이 없도록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1년을 보냈는데 내가 시험장에 갔는데 이해를 못하는 선지가 있어. 애초에 내가 그거를 1년 동안 공부를 할 때 공백이 있게 구멍 뚫리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공기반, 공부반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수특 그렇게 읽는 건 당연하고 교과서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교과서? 교과서도 다 읽으세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학습 활동 이런 것까지 다 읽으세요. 그렇게 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이건 안 나오겠지 하고 넘어가면 그 순간 그거 나옵니다. 진짜. 진짜요. 너 그렇게 넘어간 거 무조건 나온다. 저 이 마인드로 공부했어요. 무조건. 내가 이거 대충 넘어가잖아? 이거 무조건 나와. 이 마인드로 공부하니까 대충 넘어가는 거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개념에 공백 없이 비킬러 무조건 담아줄 수 있습니다. 킬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풀이 방법이 좀 다양해요. 킬러 같은 경우 어려운 문제니까 이렇게 풀어도 풀릴 수 있는 거고 저렇게 풀어도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풀이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풀이 순서가 너무 뒤죽박죽이다 보면 풀이 방법이나 풀이 순서를 정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내가 시험장에서 그걸 고민할 시간이 없어. 그냥 무조건적으로 누르면 이 문제 띡 누르면 1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2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풀이 방법이나 풀이 순서를 고정시켰어요. 어떤 특정한 많이 나오는 킬러 유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은하들 간의 거리 계산하는 문제 알죠? 구해야 될 게 그 문제에서 너무 많아요. 그 문제가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이유가 구해야 될 것도 많고 계산도 귀찮고 이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저는 여기에 계산해야 될 게 뭐 거리, 파장, 적색 편의, 허블 상수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나는 무조건 적색 편의부터 구하겠다라고 정하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얘가 거리를 구하는 게 빠를까? 파장을 먼저 구하는 게 빠를까? 적색 편의를 먼저 구하는 게 빠를까? 라고 고민하다가 시간 다 가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풀이 순서 고정시키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내 두뇌의 에너지를 최대한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은 세이브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진짜 마지막에 보잖아요. 누구에게나 마지막이에요. 지구과학은. 지구과학을 선택한 자? 그렇다면 지구과학을 마지막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두뇌가 고갈됐어. 나의 두뇌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고갈된 상태에서 여기서 또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다 허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뭔가 좀 더 정형화된 내가 나만의 틀을 만들고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빅킬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충 하지 마세요. 제발 개념 공부 대충 하지 마세요. 과학이라고 해서 개념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논리로만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개념에 공백이 생겨버리면 시험장에서 그 당황한 거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견딜 수 없습니다. 그거 견디느니 내가 시험장 가기 전에 공부 꼼꼼히 해놓겠다. 저는 그게 현명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빅킬러 같은 경우는 개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진짜 꼼꼼히 개념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일상생활에서 계속 말하세요. 사람이 암기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말하고 계속 쓰는 겁니다. 옆 사람이 지겨워해도 계속 말하세요. 지겨운 이유도 생명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얘기해주세요. 네. 하하,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킬러 빅킬러 이렇게 나눠서 알려드렸고요. 수능 시리즈, 수능 공부 방법 시리즈 이렇게 대망의 5과목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수능 시리즈가 뭐 다음에 또 뭐가 올라올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분 수능 시리즈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수험생분들 구독 취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 대학생활 너무 많이 재밌으니까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약방 꼴순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수험생분들 화이팅입니다.